안녕하세요. 셀프 뒷짓기 과정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친절하게 설명해드리는 털털이입니다. 지난번에는 땅 찾기에 관해 설명해드린 데 이어 이번에는 살고 싶은 집 설계도와 디자인 그리기, 건축 설계사를 통한 인허가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은 점점 물이 익어가는데 금손 풀선생께서는 여전히 설계도만 그리고 계십니다. 땅을 고를 때도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최대한 부합하는 땅을 찾고 고르는 것이 중요하듯 집을 설계할 때도 각자 원하는 조건을 최대한 반영해서 어떤 집을 지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처음에는 1억으로 땅과 집을 모두 짓는다는 계획이었지만 땅이 커지고 땅값도 그만큼 늘어나다 보니 건축비가 턱없이 부족했어요. 처음에는 세컨하우스로 쓸 털털이네 집은 방 한 칸에 15평 정도, 계속 살아야 할 싹싹이네 집은 방 두 칸에 18평 정도 예상했었죠. 그런데 고라스 선생 방도 필요하고 야외 목욕탕도 필요하고 임시 숙소로 사용할 농막도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답니다. 그래서 2천이 추가되고 또 3천이 더 추가되어 총 1억 5천이 되었답니다. 집을 설계하다 보면 원하는 것이 계속 늘어나고 그에 따라 비용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비움과 채움. 땅과 비용은 한정되어 있는데 얼마나 채울 것인가? 다시 욕심을 내려놓고 무엇을 비울 것인가? 딱 필요한 만큼만 짓고 더 필요하다면 살면서 채워나가자. 그래서 털털이네는 20평, 싹싹이네는 23평으로 결정되었어요. 진달래 부인의 로망은 구들방, 고라스 선생은 노 구들방, 풀 선생과 당기 부인도 구들방. 어른들은 왜 구들구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불 때는 방이 그렇게 좋은가요? 뜨끈뜨끈한 방에 등짝 지지면서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개운해져. 털털이 네가 구들 맛을 알겠니? 겨울이 6개월인 강원도 산골에서 2, 3일에 장작 한 묶음이면 난방 해결돼. 거실에 불 때는 아궁이를 놓고 이중 구들로 만들면 방도 따뜻하고 겨울에 난로 역할도 할 수 있지. 그리고 내부의 열이 밖으로 소모되지 않도록 스트로베일로 벽체를 세우면 난방비가 아주 적게 들고 여름엔 시원하지. 전통 구들이야말로 아주 과학적인 패시브 하우스라니까. 아,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집. 에너지가 절약되는 집이 바로 패시브 하우스랍니다. 하긴 이렇게 기후변화가 극심해서 여름에는 폭염, 겨울에는 한파, 또 폭우나 폭설을 견디려면 이런 집이 꼭 필요하겠네요. 그럼 스트로베일은 또 뭐죠? 친환경 압축 볏집이야. 두께가 50cm인 볏짚 덩어리를 벽으로 채우고 안과 밖에 황토를 덧발라서 벽 두께가 60cm나 되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벽 두께가 보통 20에서 30cm인 때에 비해 그 2배나 되니까 열을 차단하는 단열 효과가 아주 확실하지. 그리고 무엇보다 독성 물질이 뿜어져 나오는 시멘트나 본드 같은 화학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건강에도 아주 좋아. 아, 그렇군요. 보통은 집을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짓는데 우리 세컨하우스는 스트로베일 구들방 목조주택으로 지으실 거래요. 설계를 할 때 구조와 지붕을 어떻게 할 건지, 나무는 얼마나 들어갈지, 문과 창문은 몇 개나 들어가는지 그 모든 걸 계산해서 설계도를 그리는 거래요. 그래야 자재를 정확하게 주문해서 헛돈이 새나가지 않는데요. 그리고 설계도대로 집이 완성되면 이런 모양이 될 것이라는 디자인도 나왔어요. 역시 금손 풀선생이십니다. 인정. 그런데 말이죠. 털털이 방은 없나요? 전 조그만 다락방이면 되는데. 이제 설계도가 나왔으니 공사를 시작하나요? 아니에요. 먼저 군청에서 집을 지어도 된다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건 개인이 직접 받을 수 없고 자격증을 가진 건축사가 받아야 한대요. 그래서 군청 앞에 있는 건축설계사무소를 방문했어요. 지자체마다 허가 법령이 조금씩 달라서 도시에 있는 유능한 건축사보다는 군청 앞에 모여있는 여러 사무소 중에서 선택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지인에게 소개받은 건축사와 먼저 상담하고 다른 건축사 서너 군데를 더 들러 여러 상담을 받아 비교해 보아서 좀 더 저렴하고 믿음과 신뢰가 가는 처음 소개받았던 건축사를 선택하기로 했죠. 설계도를 그려갔기 때문에 당연히 설계비는 제하게 됐어요. 만약에 설계까지 의뢰했다면 집 두 채에 4,500만 원의 비용이 더 들어갈 뻔했어요.
설계비 제외한 토목과 건축 허가 대행 비용 650만원. 또 하나, 농지에 집을 지을 경우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된대요. 우리는 계획관리지역이라 농지의 40%까지 대지로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250평을 변경하기로 했죠. 농지 전용 부담금 공식으로 계산하니 459만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땅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 경계 측량을 하고 또 대지로 변경할 만큼 땅을 나누기 위해 분할 측량을 해야 돼요. 경계 측량 668평 95만원에 분할 측량 250평 70만원 더해서 165만원. 측량은 토지주가 토지자산관리공사나 군청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건축사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는데 날짜가 결정되면 토지주와 이웃한 토지주가 혹시라도 있을 분쟁에 대비해 함께 참석하는 게 좋다고 해요. 측량사가 포인트를 지정해주면 토지주가 직접 말뚝을 박는 거래요. 그런데 경계 측량을 하고 보니 옛 토지주께서 말씀하신 땅보다 오른쪽으로 더 비껴나 있었다네요. 언덕진 땅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땅을 나눠둘 수로가 나 있어서 대지로 변경할 수 있는 땅이 좁고 길게 돼버렸어요. 쉽게 말해 생각했던 것보다 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설계한 대로 남향으로 집을 안 치려고 보니 가로로 너무 빠듯한 거예요. 큰일 났다. 이를 어쩌지?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옛 토지주께서 길과 접해 있던 땅을 팔고 나면 뒤에 남아있던 자신의 땅이 맹지가 되다 보니 매매 계약할 때 특약사항을 하나 넣어달라고 요구했던 게 있어요. 서쪽편 평평한 땅에 자신의 땅으로 가는 통행료를 내달라고. 대신 통행료만큼의 땅값을 빼주겠다고 한 거예요. 매매할 당시엔 별 문제 없을 것 같아 허락해서 특약사항으로 넣었던 건데 막상 측량한 뒤 통행료를 뺀 나머지 대지에 설계도 집을 안 치려고 보니 너무 좁아진 거예요. 남향으로 자리 잡아야 할 집을 동향으로 삐딱하게 돌리던지 아니면 정사각형 모양으로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고민한 끝에 서쪽으로 내기로 했던 길을 언덕으로 된 동쪽으로 변경해달라고 옛 토지주께 부탁했답니다. 집 지을 수 있게 제발 변경해달라고 사정하다시피 해서 겨우 허락을 받고 법무사에서 변경할 수 있었답니다. 덕분에 지역권 변경 비용 30만원 발생. 정리하자면 토목건축 설계비 650만원, 농지 전용 부담금 460만원, 경계 분할 측량비 165만원, 지역권 변경 비용 30만원, 토목건축 총 비용 1300만원이 통장에서 술술 빠져나갔어요. 이만큼 진행하는데 봄이 후딱 지나가고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 폭염과 장마가 겹치면 공사하기 힘들 텐데 풀선생과 단기부인 고생스러워서 어떡하나 걱정이 되네요. 다음 편에는 터정리 기반 공사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팁 하나, 땅 보러 다닐 때 지적도를 대강 확인할 수 있는 앱이 있어요. 바로 국토정보 앱. 번지수만 검색하면 전국 어디든 지적도 모양과 지형을 확인할 수 있죠. 간단한 정보 조회도 할 수 있으니 땅을 보러 다니는 분이라면 필수 앱이랍니다. 팁 2. 농지를 사서 주택을 짓고자 하시는 분, 통행로 때문에 이웃과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꼭 잘 살펴서 뒤탈 없도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 또 만나요.